자, 똑같은 얘기야.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같은 말인데,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배우냐 하면, 자, 먼저 y는 ax 꼴 그래가지고 요 그림을 배우고,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의 꼴 그래서 배워요. 그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2인 경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모눈 종이 같은 형태로 해서 y는 x, y는 2x,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런 꼴에서 y는 x 그림을 그렸다면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x에다가 0 넣으면 y0, 1 넣으면 1 이렇게 숫자를 다 넣어가면서 점을 찍어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0 넣으면 0, 1 넣으면 1, 2 넣으면 2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아, 요런 그림이 되는군요 하고 y는 x 그림을 이제 모눈 종이에 찍어 보는 거야. 물론 이제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하겠지. 자, 얘는 0 넣으면 0, 1 넣으면 2, 2 넣으면 4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0 넣으면 0 똑같은데 1 넣으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그려보고, 자, 얘는 자, 얘하고 비교해 보면 자, 0 넣으면 0이 아니라 얘는 0 넣으면 2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0 넣으면 2, 1 넣으면 3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래서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가 이거. 그지? 그래서 둘은 기울어진 상태는 똑같은데 얘를 y축 방향으로 그만큼 이만큼 들어 올렸네요. 그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앞에 값이 바뀌면 지금 요 녀석들은 보면 모두 0,0을 지나는데 기울어진 정도가 다 달라지지. 그지? 그래서 얘를 기울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막바로 대입해 보면, 자, 여기다 바로 대입해 볼까요? 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넣어보면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 x가 1 증가하면 y 값은 얼마 증가했냐면 a 증가한 거 맞니? 그래서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a. 그래서 아, 얘가 기울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x가 0일 때 y 값은 b예요. 즉 얘는 0,b를 지나요. 0, 얼마라는 건 y축의 점이지. 그지? 따라서 이 직선은 0,b, y축을 지나가는 점이 바로 b예요. 그래서 얘가 y절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학교 방식이야. 그지?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하는 방식은 중학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보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뭐부터 나오냐면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부터 나옵니다. 기울기가 자, 이런 거 있으면 임의로 직선 위에 두 점을 잡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기울기를 정하자라고 수학자들이 처음에 논의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1이면 기울기는 2분의 1. 자, 그러면 다른 점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 이렇게 잡은 사람은? 자,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요 조그만 녀석과 이 녀석은 닮았으니까 얘분의 얘로 하면 값은 똑같이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점을 임의로 아무 점이나 잡아도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하면 일단 값은 같아져.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합니다. 로 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자, 요거 이 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돼 있다고 가정하면 임의로 점 두 개를 잡았어. 자, 여기가 1이고 만약 여기가 2예요. 자, 여기도 1이고 2. 이게 좌우 대칭꼴이라면 자, 이 기울기도 예분의 2, 이 기울기도 예분의 2. 방향이 다른데 기울기는 같게 나오는 모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하던 중에 자, 이거는 결국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죠?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이쪽에서 올라가나 이쪽에서 올라가나 가파르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다고 이게. 자,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게 방향이 다른데 기울기를 같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이분의 길이로 안 하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 갔다고 보면 x는 1만큼 증가했고 y는 2만큼 증가했어. 그래서 얘는 1분의 2인데 자, 여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고 보면 x는 1만큼 감소한 거지. 그지? 자, y는 그대로 증가했어.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x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한 거지 결국. 그지? 올라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길이분의 길이로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해놓으니까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로 두 점이 있으면 x 증가량은 여기에다 요거 빼면 돼요. 그죠? x2에다가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니까 x2에다 x1을 빼면 x 증가량이 돼요. 자, x는 이만큼 증가했어. 그럼 y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y는 y2에다가 y1을 빼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y2에다가 y1을 빼면 돼요. 자, 똑같이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약분해 버리면 x1분의 x2 즉 요 점에다 요 점을 빼면 반대로 요 점에다 요 점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굳이 꼭 이쪽 점에다가 이쪽 점을 빼서 x2-x1분의 y2-y1 할 필요 없이 x1-x2 하면 y1-y1으로 그죠? 한쪽 방향으로 빼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지? 자, 결국은 우리 요 부분을 요거를 보통 말이에요. dx 뭐 이렇게 표현해요. dx 뭐 x 증가량 dy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표현은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자, 어쨌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두 점이 주어지면 한쪽 점에서 한쪽 점을 빼주면 되는 거야. x끼리 뺀 걸 밑에 x 증가량, y끼리 뺀 걸 위에 y 증가량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로 가면 이 증가량분의 증가량이나 얘분의 얘나 자, 얘나 똑같은 닮은 삼각형이니까. 그지? 자, 얘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값이 돼요 하는 거예요. 이 세타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 이 각이 세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x축 양의 방향과 몇 도를 이룬다. 예를 들어서 30도를 이룬다 그러면 특수각의 b 자,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주기도 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자, 찾아가는 과정이 중학교 과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1,2라고 쳐보자. 자,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뭐 2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 기울기가 2는 1 증가할 때 2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서, 아, 얘가 기울기고요. 얘가 y 절편이에요. 알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y는 2x 플러스 b라고 하고, 어떤 점을 지난다? 1,2.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2. 자, 2는 1 대입하니까 2 플러스 b. 아, b는 0이네요. 그래서 답은 y는 2x 플러스 b가 0이니까 요게 답이다, 그지? 이렇게 찾아가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찾냐면, 자,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야. 이렇게 되면 1,2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증가할 때 2 증가하는. 자, 여기 이런 직선인데 이 직선은 봐봐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어요. 그죠? 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임의로 뭐라고 해요? xy라고 하고, x와 y의 관계식을 찾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가 2예요. 그렇다면 기울기 정의에 의하면 요 점과 요 점, 기울기는 x 증가량, 그러니까 x끼리 빼는 거죠. x에다가 1을 빼, y끼리 빼는 거죠. y에다가 2를 빼. 이렇게 하면 기울어진 정도가 2입니다. 자, 항상 이 xy는 이 점하고 기울기가 2인 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분수꼴로 보기 싫으니까 x-를 양변에 곱하면 y-2는 2에 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항하면 y는 2에 x-1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에다가 주어진 x좌표 빼고 y좌표 뒤에 더하고, 이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죠? 자, 여기 봐봐요. 한 점 x1, y1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만약 있다면 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텐데, 자, 대표적인 점 아무거나 잡아서 뭐라고 하고? xy라고 하고, x와 y의 관계식 찾는 거지, 그지? 자, 관계식은 어떻게 찾는데? 기울기가 m이야. 요 두 점을 기울기 공식에 적용하면 기울기가 m 나와야 돼. 그러면 x끼리 빼서 x에다가 x1, 이거는 실제로 숫자로 주어질 거 아니니, 그지? 자, y에다가 y1 빼서 한 개의 기울기 m이에요. 자, 분모에 있는 x-x1을 양변에 곱하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자, 이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공식인데, 저는 이 공식을 교과서에 나온 이거를 저는 이렇게 넘겨서 자, 마이너스 y 안 하고 여기 플러스 y로 이항해서 처리합니다. 원래는요, y에다가 y좌표 빼고 기울기 곱하기 x에다가 x좌표 빼고인데,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y는의 꼴로 고치니까 이항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y는 한 다음에 기울기 곱하기 x에다가 주어진 x좌표 점 하나 빼고 y좌표 점은 뒤에 그대로 더하고. 자, 유도 과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요. 한 점과 기울기가 아니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두 점을 지나면 x1, y1, x2, y2 두 점이 주어지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기울기가 뭔데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어느 쪽에다 어느 쪽을 빼느냐 하는 건, 자, 계산하기 쉬운 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 점에다가 이 점을 빼서야 할지, 얘에다 얘를 빼서야 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큰 데다 작은 걸 뺄게요.
x2에다 x1 빼. 그러면 x 증가량 맞죠? 자, x2에다 x1을 뺐으면 y 증가량도 y2에다 y1을 빼야 돼. 반대로 빼면 안 돼, 그지? y2에다가 y1을 빼면 얘가 바로 기울기예요. 그럼 위에 구했던 공식 봐봐. 위에 구했던 공식 y는 기울기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기울기 자리에 x2-x1 y2-y1에 x에다가 자, 이 점을 써도 되고 이 점을 써도 돼. 한 점은 자, 숫자가 더 간단한 걸 씁니다. 자, 얘를 썼다고 치면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고 얘를 쓰면 마이너스 x2 플러스 y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위의 식하고 다른 게 뭐야? 두 점이 주어지면 네가 귀찮지만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직접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기울기와 한 점, 이것이든 어느 것이든 써도 돼, 그지?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x 절편 y 절편이 주어져요. 자, x 절편이 a, y 절편이 자, x 절편이 a, x축을 지나는 점이 a, y 절편이 b, y축을 지나는 점이 b라는 거야. 그럼 x 절편이 a라는 얘기는 결국 a, 0을 지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y 절편이 b라는 건 결국 0, b를 지나는 거예요, 이건, 그죠? 그러면 결국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과 같아요. 그럼 기울기 자, 어느 쪽에다 어느 쪽을 빼냐 하면 얘에다 얘를 빼볼게요. a에다 0 빼면 a죠. 0에다가 b 빼면 마이너스 b지, 그지?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맞니? 그러면 기울기하고 요 점이든 어느 점이든 편한 점 이용해서 우리 바로 앞에 배웠던 공식을 쓰면 돼.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x에다가 자, 이거보다는 이게 편할 것 같아. 0 빼나 마나 아니니, 그지? 그 다음에 뒤에 b 더하면 자, 결국은 자, 요 상태예요. 그런데 봐.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이렇게 적지를 않고 말이에요. 이거를 양변을 b로 나눕니다. 뭘로 나눈다고요? b로 나누어요. 그러면 b분의 y는 요거 b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분의 x가 되고 요거 b로 나누면 1이지. 이항해요, 이걸. 이항하면 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 식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자, x절편의 a분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자, 이렇게 식을 적는데요.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y는 의 꼴로 적어서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저렇게 적어 놓는 게 더 편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아, 얘는 만약에 내가 x에 0을 넣었어. 0 넣으면 없어지죠. y에 뭐가 들어가? 1 나와. b가 들어가면 1이지, 그지? 아, 이거 0, b를 지나는구나. y절편이 b구나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y에다가 0을 넣으면 없어지잖아, 0을 넣으면. 그러면 x에 얼마가 들어가 1 나오냐면 a가 들어가면 1 나오지, 그지? 따라서 a, 0을 지나는구나. 즉 x절편과 y절편을 예로부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가 빨리 풀리도록, 이 공식을 써야 해결이 되도록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공식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됐죠? 자, 변화 과정은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정리해 두시고 다음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세 개의 공식이에요. 한 점과 기울기, 두 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이렇게 공식이 세 개 나옵니다. 자, 밑에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인데 자, x절편이 a고 y축의 평행해. 그럴 때 이 점들은 보세요. 이 점들은
a, 얼마 a, 얼마 x좌표는 무조건 a인데 y좌표만 다 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규칙이 없어. y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찾을 수가 없고, 이 직선은 x좌표는 무조건 a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점 위에도 보세요. x좌표는 다 다르지만 y좌표는 무조건 b인 거잖아, 그지? 자, 이 직선이 있는 점은 몇 컴마 b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 자, x는 규칙이 없는데 y좌표만 뭐라고요? b예요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얘는 x는 a, y는 b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x축은 방정식으로 적으라 그러면 뭘까요? x축 얘는 방정식으로 적으라 그러면 y축이 어디를 지나? 0을 지나니까 이거 y는 0이에요. 자, 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는 다 다른데 y좌표는 무조건 뭐라고? 0이고요. 그러면 y축은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x축에 어디를 지나? 0을 지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x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위에 점은 전부 0, 얼마 이런 식이지, 그지? y좌표는 다 다르지만 x좌표는 무조건 0이야. 그래서 y축을 우리는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x축은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y는 0이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걸 일반형이라 그러고, 표준형은 어떤 거냐면 이게 표준형이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이항하고 b로 나눠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 기울기하고 y절편이 드러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y는 자, 이항하면 다 마이너스가 됐고 b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고치면 표준형이 돼서 얘가 기울기, 얘가 y절편 쉽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제 남은 게 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건 끝입니다. 남았는 게 뭐냐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세한 건 필요 없습니다. 평행일 때는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이 달라야 되고 일치할 때는 다 같아야 되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데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면 언젠가는 가서 만날 거 아니니, 그지? 그런데 두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날 조건이에요. 수직으로 만날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증명. 요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내용 간단히 적고 밑에 증명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 또 다른 하나를 y는 m-x 플러스 n- 이런 두 직선이 만약 수직이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얘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직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쭉 올라가 봐. 쭉 올라가면 y절편이 어디 있냐면 여기 n에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평행이동해서 어디를 지나도록? 원점을 지나도록 해요. 그럼 y절편이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y는 mx가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지나갈 텐데 약간 들어 올려서 여기가 지금 n-인데 평행이동해요.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도록 해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겠니? 원점을 지나도록 하면 y는 m-x, y절편이 0 됐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만약 수직이라면 이걸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한 얘도 수직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원점 지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가
수직이라면, 만약에 수직이라면, 자, 기울기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자, 평행 이동해서 다 원점을 지나도록 만들어 놓고, 자, 여기 1이라는 점을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 볼 거예요. 1을, 자, 여기 대입하면 m 나오겠죠. 그죠? 자, 1을 y는 m-x에 대입하면 m-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 자, 2를 해도 돼요. 그런데 2를 하면 값이 더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좀 보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면 요 길이가 m이고요. 자, 여기는 m-이 좌표가 음수로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에다가 얘를 빼야, 얘를 빼야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지? 이거 두 개 더하면 길이가 아닌 거잖아. 그지? 얘에다가 얘를 뺀 게 길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뭐냐 하면 m에다가 m-를 뺀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직각이라면 이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은 얘 제곱이다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m-m-의 제곱은, 자,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는 루트 한 다음에 0,0과 1,2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자, 0,0과 1,m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루트, 자,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이겠죠. 이것도 m-부터 먼저 적을까요? 자, 그런데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이지. 그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고 나면 전개해봐요. m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m-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루트만 날아가는 거지. 그지? 자, m제곱 플러스 1. 자, 이것도 날아가 버리면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뭐가 지워지는데, 자, m제곱 m-제곱 지워지면 마이너스 2m m-는 2. 자,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결국 m-는 마이너스 1. 이 식 유도되죠? 자,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그죠? 자, 정리해놓고. 자, 됐나요? 그럼 뒤에 넘어가 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그냥 공식만 잘 기억해서 문제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증명까지는 안 할 텐데, 자, 이 식이 나오는 배경 설명은 좀 해볼게요. 자, 이 식은 어떻게 유도되느냐 하면, 우리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자, 점에서, 자,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자, 막 달리기를 하면서 오다가, 자, 여기가 결승선이면 남은 결승선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다. 그럴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거리여야 돼. 그죠? 수직거리여야 최단거리예요. 자,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돌아온 거리가 멀리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가장 최단거리로 와야 거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최단거리가 왜 수직거리인가요? 수직이 아니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직이 아닌 점으로 오면 빗변이 되기 때문에 빗변은 항상 이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죠? 그래서 수직거리로 와야 최단거리가 됩니다 하는 거야. 그지?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럴 때, 자, 점 P 주어질 거고 직선도 주어질 거 아니니. 그지? 그럴 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직거리. 자, 여기서 요 직선에 수선을 긋고 교점을 H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H점과 요 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그래서 X1, Y1 주어지면 여기에 수선의 발, 얘를 뭐라고 하자고요? X2, Y2라고 하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X2, Y2는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대입하는 게 가능해요. 또, 자,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 수직이니까.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각각 곱해서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밑에는 뭐고요? 루트, 위에는 절대값인데 밑에는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이 들어올 거고 위에 절대값인데 얘는 애초에 주어졌던 이 점, 사실 이 점은 이 직선에 대입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유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분자 자리에 x1, y1을 여기에 대입한 결과로 나와요. 자, a, x1, b, y1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점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니? 0이 나오죠, 0. 그래서 이게 0이 돼버리면 거리가 0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큰 틀에서 보면 밑에는 루트, 위에는 뭐? 절대값. 밑에는 x계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의 합. 위에는, 자, 애초에 주어졌던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해서 절대값. 이거다, 그지? 자, 정리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이제 하나만 정리할게요. 얘는 공식은 아닌데 이게 우리 뒤에서 꽤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봐봐. 먼저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네가 한번, 자,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 그러면 자, 1,2 어떤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그러면 기울기는 네가 임의로 지정해야 돼. 자,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에다가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자, 봐봐. 꼭 m이라는 걸 써야 되니? 그렇진 않지. 여기 지금 k를 썼어. 기울기를 k로 잡은 거야, 그지? 그러면 자, 1,1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자, 기울기를 만약에 m이라고 잡으면 여기 m이 될 거고 k라고 잡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돼.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자, 이 직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자, 이 직선, 이렇게 복잡한 직선은 반드시 어떤 점인가는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인지를 알면 문제풀이에 해결책이 보이는데 봐봐. 자, kx-y 복잡하게 돼 있어, 이거. 그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y는 꼴로 고쳐서 나타내자. 물론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k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을 묶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둬요, 그냥.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k가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여기가 0이 되면 0 곱하기 k니까 k 이쪽 보면 없어지지, 그지? 즉 x가 얼마가 되면, x좌표가 1이면 얘는 0이 돼서 없어져요. 그럼 0 되려면 y는 2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k가 어떤 수가 됐든 간에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면 이 방정식이 성립해요. 그쵸? 그러니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 1,2를 지나요. 자, 이걸 보고 아, 얘는 1,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구나로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한 직선이 나오면 이 직선은 거의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예요. 그걸 알아내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어떤 점, x1, y1이 여기 있다고 쳐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게 만약에 숫자로 주어져. 그럴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럴 때, 한 점을 알고 기울기가 모르네.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를, 자, m으로 하지 말고 나도 k로 해볼게. 그러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에다가 주어진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고 이러면 이 직선이 설정된 거지, 그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냥. 됐습니다. 요게 답니다.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쪽 문제인데 얘는 교과과정 밖이에요. 교과과정 밖인데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세 점 중에 어떤 점이든 아무 점이나 먼저 이렇게 세로로 그 다음 이렇게 적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계산하는데 편해서 그냥 한번 이건 증명 없이 그냥 적을게요. 꼭 순서대로 적을 필요 없는 거야. 얘를 맨 먼저 적어도 관계없고 자, 세로로 이렇게 적어요. 점 3개를 자, 하나, 둘, 3개 적어요. 처음 적은 걸 반드시 뒤에 반복해 적어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자, 이렇게 곱하면 x1 여기 y2 그 다음에 x2 y3 x3 y1 자, 대각선을 곱해 더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요. 자, 이렇게 곱하면 x2y1 x3y2 x1 y3 자, 이렇게 해서 뺍니다. 그런데 밖에 뭐가 붙어 있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노란 거 이걸 앞에 적든 얘를 뒤에 적든 순서는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한 것들끼리 더해서 빼. 절대값 붙이고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발끈 공식이라 그래. 신발끈 공식. 자, 유도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 교과서 외 공식까지 전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여기가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자, 고쟁이 1, 2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아셨죠?